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종합병원 내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대학 때도 망설임 없이 간호학과를 지원했고요. 성적이 의대를 고민할 만큼 좋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대학 간호학과로 진로를 정해 대학 때도 연애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뤘습니다. 엄마도 간호사셨고 아빠는 의사십니다. 사촌 오빠도 의사가 2명이 있고 자랑은 아니지만 집안이 의사 간호사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의료계에 종사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제가 공부하고 간호사 근무하던 20대 초중반에는 연애도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이 제발 연애도 하고 남자도 만나보라고 하실 정도였지만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연애나 결혼은 그다지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굳이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흔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죠. 한창 일만 하던 시기에 뜻하지 않게 연애에 빠지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모태솔로였던 제가 남자를 사귀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후다닥 추진하게 되면서 다시는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거예요. 무난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인데 저는 파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불과 1년 전 겪었습니다. 요즘 들어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들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저울질하는 문화가 있나 싶더군요. 마치 장사하듯이 말이죠. 내가 이만큼 해가니 너는 나보다 더 해오라는 둥 내 아들이 잘났네 내 딸이 더 잘났네 하면서 말이죠.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서로 꽁냥거리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현실을 목전에 두면서 왜 그리들 계산을 하는 걸까요? 저의 경우 당사자인 둘보다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으로 인해 파혼했지만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 내가 또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파혼은 했지만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라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지만 결혼은 절대 못 시킨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내가 우리 딸이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지는 못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기로 하고 그 집 식구들 만나면서 나도 이건 아니다 싶은 때가 있긴 했어요. 아빠, 다 인연이 아니니 일이 된 거겠죠.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저는 부모 말을 들어서 손해보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굳이 부모님이 안 된다는 결혼은 하기 싫었습니다. 그 집 엄마를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파혼하고 나서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 언제 하냐고 수치듯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파혼했다고 하면 100이면 100, 아이고 그래,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 사람 엄마 때문에 안 해도 되었을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까지 생각한 전 남자친구는 의사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전문의 따고 그 당시 펠로우 과정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못쏠, 저도 못쏠에다가 서로 서투르지만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면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이 같은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같이 일하던 와중에 서로 정이 들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교대 근무가 있다 보니 짬내서 연애할 시간은 많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로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도 둘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남자친구가 4살이 더 많다 보니 그쪽 집에서는 결혼을 조금 더 재촉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글쎄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우셨다는 겁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한테 나 여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말로는 빨리 장가가라고 하시면서도 막상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우시더라.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서운하셨나 봐. 우셨다고? 와, 오빠 어머님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외아들도 아닌데 오빠를 특히나 더 예뻐하시나 봐. 우리 누나는 엄마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 내가 둘째다 보니까 엄마 눈치를 잘 살피고 살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누나가 혼나는 건 많이 봤어도 나는 혼난 적 없어.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시면서 막상 있다고 하니까 서운하셨나 보네. 나 걱정된다. 나중에 나 보시고 맘에 안 차시면 어쩌지?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가 크신가 봐. 오빠가 의사니까 더 눈이 높으실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니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자기 엄마는 옛날 사람과 다르게 엄청 쿨한 분이시라나요? 겉으론 남자친구 말 듣고 그냥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 그랬죠. 쿨하다는 분이 아들 여자친구 있다는 말을 듣고 우는 건가? 하고 말이죠. 눈치채셨겠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만 자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자상해요. 자상한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특히 자기 엄마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기 엄마 전화 못 받으면 꼭 다시 전화하는 아들이더라고요. 저랑 연애하는 중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자기 부모님이랑 가끔 술도 마시고 좋은 곳에 여행도 모시고 가고 아들이지만 여느 집 딸이 안 부러울 정도의 딸 같은 아들이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게다가 계룡남이라고 들어보셨죠? 평범한 집안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나왔으니 예비시모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한 분이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걸 말씀드린 후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시모는 마치 아들이 연애하는 걸 방해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 같았습니다. 몇 번 황당한 일이 있기도 했어요. 예비시모의 남자친구를 향한 집착이 슬슬 시동을 걸었다고나 할까요? 둘 다 겨우 시간 내도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것도 힘든데 꼭 우리가 데이트 약속 잡을 때만 예비시모가 먼저 남자친구를 가로채버리십니다. 갑자기 아프시다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를 않나. 마트에 같이 가야 한다며 남자친구가 약속을 펑크내게 하지를 않나. 황당한 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요구를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면 너무 착해서 엄마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아들, 어디서 뭐하니? 밥 언제 먹을 거야? 이런 말은 다 큰 아들 데이트한다는데 굳이 전화해서 물어볼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 한 번씩 전화 와서 아들 밥 먹자 하면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오늘 저녁은 부모님이랑 먹을게. 미안. 너랑은 결혼하면 매일 먹을 테니까 이해해줘. 하고 갑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가만 보니 여름 휴가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챙겨서 어디로든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더라고요. 저랑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해서 다닐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꼭 어렵게 시간을 내서 데이트라도 할라치면 꼭 예비시모가 연락이 와서 해방을 놓곤 했습니다. 저도 대충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 내용이 짐작이 가잖아요. 어머니는 우리 둘이서만 좋은 곳 다닌다며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주로 자기 엄마를 살살 달래면서 다음에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을 일 아닌가요? 참다 남자친구에게 한번 얘기했죠. 장가갈 나이 된 아들이 여자 만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시는 거 나도 참 불편해. 다음에는 오빠도 적당히 말씀을 좀 드려. 오빠 혼자 있을 때야 내 알 바 아니지만 둘이 만나기로 한 날에도 굳이 약속 깨게 만드시고 매번 이게 뭐야? 미안. 우리 부모님도 나 병원 일하느라 얼굴 보기 힘들다고 서운해하시대. 본가 가면 잠만 자고 도로 가니까 내 아들 아닌 것 같다고 우시더라. 그러니 어쩌냐. 우리 엄마가 갱년기도 겹쳐서 힘들어 그러시는걸. 우리야 결혼하면 맨날 같이 있을 테지만 엄마는 그게 아니라서 마음이 허하시대. 왜? 아예 결혼했으면 같이 살자고 하시지? 제가 새침하게 삐져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달래주는 사람이니 뭐라고 더 화도 못 내고 환장하겠더군요. 이때까지도 저는 굳이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기도 하니까 극복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이 문제로 헤어짐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모가 아들을 너무 과하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니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올가미 영화 아시죠? 엄마가 아들에게 엄청 집착하는 영화요. 현실에 저런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제가 비슷한 시어머니를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부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봐서인지 그런 결혼을 할 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00번 양보해 아들에 대한 집착은 100번 이해한다 쳐도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티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 느낌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저를 만나기도 전에 예비 시모는 아마 저에 대해서 아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 가진 엄마라면 당연히 며느리가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며 부모는 있는지 혹여 문제 있는 집안은 아닌지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제 나이와 직업을 들으신 예비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들 빼앗기는 것 같아 질투하시더니만 그때부터는 며느리감이 성에 안 차서 싫다고 하신 거죠. 서로 결혼하자고 말은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집에 인사드리자는 말을 하면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몇 번 그러다 보니 알았죠. 남자친구 엄마가 나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그러다 확실히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자기 엄마가 저와 통화를 잠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거절 의사를 표시할 새도 없이 여보세요 하는 예비시모 목소리에 저는 당황스런 나머지 전화기에 대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안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억지로 바꾸라고 했어. 어차피 볼사이니 말 놔도 괜찮지? 네네, 그럼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듣자니까 우리 아들이랑 같은 병원 근무하는 간호사라며? 네, 맞아요, 어머니. 그러자 예비 시모의 긴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같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간호사 나부랭이를 만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인사고 나발이고 얼굴도 보기 싫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네가 그리도 좋다길래 목소리나 한번 들어볼 요량으로 바꿔달라고 했어. 너 의사 남편 얻으려면 요즘에는 최소한 병원 개원해줄 재력은 돼야 하는 거 알지? 나는 우리 아들이 페이닥터만 하면서 월급 받고 살라고 의사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만큼 며느리 욕심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너는 내 기존보다 미달인데다 무엇보다 간호사라서 싫구나. 닥터한테 간호사 마누라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 빠져서 안 돼. 싫어. 주변에서 우리 아들 노리는 혼처가 어떤 줄 알아? 검사, 판사, 변호사 아주 난리야. 근데 간호사? 당치 않지. 네? 제가 간호사라서 싫다니 어머니. 저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났다거나 예의 없어서 싫다고 하시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직업만 듣고 싫다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니. 이렇게 어른이 하는 말에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것만 봐도 내 며느리감은 아니야. 이게 말로만 듣던 시댁 갑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아직 결혼 전이니 예비 시모의 갑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껏 살면서 저를 싫다고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싫다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저를 싫다고 하는 예비 시모에게 뭐라 대꾸도 못하고 전화기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잖니.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겠어. 둘이 연애야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나는 의사 약사 며느리 그 밑으로는 볼 생각 없어. 너도 양심 있으면 나이 꽉 찬 우리 아들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 말을 하더니만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으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간호사라고 하니 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머니가 말하는 도중에 옆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나무라는 소리가 났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직업만 듣고 저를 싫다고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저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그동안 부모님 기대 어긋나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이럴 거면 결혼을 말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현타가 와서 멍하니 서 있는데 바로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듣고 놀랐다. 너 바꿔달라고 해서 좋은 말 하실 줄 알았더니만 저러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아니, 오빠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근데 어쩌면 좋아? 오빠네 어머니는 내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내가 어머니께 다시 잘 말씀드려볼게. 혹시 편견 가지실까 봐 다른 걸 하나도 말 안 하고 네 직업이랑 나이만 말씀드렸는데 저러시네. 저기 괜찮다면 내가 너 병원장 딸이라는 거 엄마한테 말해도 될까? 그래야 엄마가 반대를 더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글쎄, 마음대로 해. 지금 와서 나 싫다는 분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아빠가 저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이거든요. 자기 어머니에게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말하면 찍소리 못하실 거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저는 마음이 상해버린 터라 병원장 소리 듣고 결혼 허락하시면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사귈 때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병원장 딸인 줄도 모릅니다. 차라리 처음에 커밍아웃 했으면 차라리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숨기다 보니 파혼하는 그날까지도 병원 동료들은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라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에게도 솔직히 얘기를 못했어요. 여자친구 아빠가 병원장 딸인데 병원에서 일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요. 아무튼 사귀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했지만 결혼 말까지 나왔을 때는 더는 미루지 않고 솔직히 말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양가의 정식으로 인사 가면 알게 될 테니까요. 마침 남자친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앞둔 시점이라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병원장 딸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남자친구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집 자식인데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냐고 걱정을 한보따리 하더군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아마 자기 어머니에게 저를 병원장 딸이라고 소개하면 아무리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뒤로는 예비 시모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요. 남자친구 말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병원장 딸이라는 거 듣고는 몇 번 더 확인을 하시고는 더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그날부터 저에게 이전보다 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인사를 드리자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길래 나를 잡고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저와 나이도 딱 맞고 인물도 그만하면 좋았고 무엇보다 의사인데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특히 아빠는 당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병원 의사가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인연이냐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속으로는 살짝 씁쓸했어요. 의사 사위 본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정작 저는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예비시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사위가 마음에 든다면서 입이 귀에 걸려 계셨죠. 하지만 수월했던 우리 집과는 달리 예비시댁에서는 좀처럼 저에게 집에 인사하러 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비시모에게 어느 날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지연이라고 했니? 내가 너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네, 어머니. 그럼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정식으로 보기 전에 내가 너 일하는 곳에 가서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래. 괜찮지? 언제 시간 되니? 내가 시간 맞춰 너희 병원으로 가마. 당황스러웠지만 오시겠다는 어른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 데이타임이라 6시에 끝나거든요. 그때 맞춰서 오시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대놓고 싫다는 사람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차라리 얼굴이나 미리 봤을 때 싫다고 했다면 더 나았겠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저하고만 할 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얼마 후 약속 시간 맞춰 병원 앞에 찾아오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외모는 남자친구가 미리 사진을 보여줘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뭐랄까요? 좀 무뚝뚝한 인상에 사진보다 더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인사드리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지연이구나. 어색할 게 뭐 있니? 지난번에는 내가 말이 조금 심했다 싶기도 하고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다. 실제로 보니 인물은 있는 편이구만. 예비 시모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래 위로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모 얼굴을 보니 전화로 저에게 싫다고 했을 때보다는 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런 대비 없이 공격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지만 기왕에 대면했으니 만약 무리한 언사를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거라 짐작했기에 일단 예의를 지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저만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맞는데 혹시 그거 확인하시려고요? 간호사가 뭐 좋은 직업이라고 굳이 확인을 하겠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러더구나? 네가 이 병원 원장 딸이라며? 이 병원이 네 아빠 거라 이 말이지. 확실한 거면 오늘 온 김에 사돈어른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우리 아들도 의사고 이 병원과 인연이 있었잖아? 오늘 내가 몇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내가 큰맘 먹고 온 거야. 어떠니? 네 아빠한테 지금 연락해서 자리 좀 만들어봐라. 지금 당장이요? 어, 아빠가 일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럴 거면 미리 아빠 만나보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아빠가 워낙 바쁘시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보자고 해야 네 말이 정말 맞는지 알 거 아니냐. 혹시 아니? 네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갖다 놓을지? 그 말 듣고 왠지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당장 돌아가고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으로 예비 시모라는 사람을 굳이 우리 아빠 앞으로 데려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예상대로 아빠는 당황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법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니? 혹시 그 집에서 너 안 좋게 보신 거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의 없이 불쑥 찾아와서 만나자고 할 리가 없잖아. 눈치 빠른 아빠는 사전에 약속도 없이 오신 예비 시모에게 불쾌감을 살짝 표시하시며 저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지만 옆에 눈을 부라리며 서 있는 예비 시모 때문에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빈다며 사무실로 올라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모와 아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빠 연구실로 저와 같이 가면서도 그 입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병원 규모가 꽤나 크구나. 그래도 대학병원이 아니니 뭐 의사들이 고되겠네. 우리 아들이 힘들었겠어. 그래도 나중에 물려받을 병원이니 미리 일해두는 건 나쁘지 않겠지. 어머니는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아들이 의사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하신 분이라 전혀 거리낌 없이 저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우리 아빠 병원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빠 연구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빠는 저와 예비 시모를 보고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빠답지 않게 인사도 먼저 건네지 않고 예비 시모를 잠시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아빠 갑자기 죄송해요. 오빠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아빠를 좀 보고 가시겠다고 해서요. 예비 시모는 아빠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실례인 줄 알면서 기왕 온 김에 인사는 하고 가야 할 듯 싶어 지연이에게 부탁을 했네요.
온 김에 잠시 아이들 혼사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아직 우리 딸이 정식으로 댁에 인사도 드리기 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 하실 말씀이 뭔지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빠가 예비 시모에게 하는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말에 적개심이 담겨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이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었던 건 아시죠? 따님이 참 똑똑하네요. 개중에 보석 같은 우리 아들을 알아보고 결혼 상대자로 골랐으니 말이죠. 아마 우리 아들 놓치면 아마 더 나은 신랑감은 앞으로 절대 못 만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간호사가 의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순진해서 사실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원장님, 아니, 박가사돈도 우리 아들 보셨으니 잘 아시죠? 아빠는 예비시모가 떠드는 말을 들으며 이미 얼굴이 차갑게 굳으셨더라고요. 예, 대개 아들을 제가 참 좋게 봤죠. 우리 딸 짝이라고 해서 내심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 병원을 나중에 물려받는 게 확실하다면 나도 지연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까 합니다. 사돈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돈께서도 의사 사위 보면 그러실 생각 아니셨나요? 우리 아들 당장 이 병원으로 다시 불러서 한 자리 주시고 페이도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이 정도면 딸내미 의사한테 보낼 만한 거 아닌가요? 제가 개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더 이상 틀어줄 수가 없네. 어찌 세월이 흘러도 천박한 말투며 뻔뻔한 사고방식은 변한 게 없네요. 이보세요, 최영숙 씨. 나는 이 혼사 다시 생각해볼까 합니다. 당신 같은 댁이 들어오자마자 알아봤는데 나 못 알아보겠어요? 예비시모를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아빠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건 예비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아니, 사돈, 저를 아시나요? 제 이름까지 아시고 대체 어디서 저를 보셨다는 건지? 예비시모는 아빠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되물으며 아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더군요. 세상 참 좁네.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악연이 어찌 이렇게 돌고 도는 건지. 이보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백발이라 못 알아보는가 본데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봐요. 10년 전 당신이나 경찰에 고소했던 일 생각 안 납니까? 네? 10년 전이라뇨? 사돈 양반은 저를 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비시모를 알아보는 아빠와 달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셨죠. 아빠는 기가 막히다는 듯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본인이 한 짓을 기억 못하는 거 보니 댁한테는 아주 못된 일이 일상인가 봅니다. 기억을 못하니 제가 말해야겠군요. 10년 전 댁의 모친 말입니다. 양주 요양병원에 계셨죠? 새벽에 혼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료진이 발견 못했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담당 의사인 나랑 그날 당직 서던 간호사들 싹 다 고소했던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보건복지부랑 인권위에 민원 다 넣고 사람 하나 아주 바보 만드셨던 일 기억 못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그 일로 위로금도 아주 두둑히 받으셨잖아요. 내가 그 일로 그 병원에서 나오고 한동안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대기 모친 팔아 보상금 장사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고요. 이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못할 텐데요. 예비시모는 아빠 말을 듣더니만 손까지 벌벌 떨며 놀라더라고요. 아빠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일은 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대학 진학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요양병원에서 뜻을 펼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벽에 혼자 돌아가신 노인을 의료진이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온갖 언론사에 제보하고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아빠가 병원을 나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 끝에 아빠의 과실은 없었던 걸로 판명은 났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동안 다른 병원에 취직을 못하셨고 결국 온갖 대출을 다 끌어모아 개원을 하게 되신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병원이 잘 돼서 지금 이렇게 큰 병원의 원장이 되신 거고요. 전화위복이 된 셈이지만 아빠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신 게 사실입니다. 아빠는 처음에 예비시모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누군지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혼사를 안 해야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을 겁니다. 예비시모는 조금 전 아들 자랑할 때 의기양양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우리 아빠에게 납작 엎드린 태도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제가 고소한 그 의사 선생님이 사돈이시라고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저도 물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는데 원통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난 게 좋은 인연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지금은 병원장 되셨고요. 저는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그냥 넘길 생각 없습니다. 대개는 돈벌이 해준 좋은 일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모친을 생각하는 분이 어머니 맡겨놓고 1년에 고작 4번 오셨잖아요. 모친과 정이 없던 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 모를 줄 압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탐욕스러운 건 변한 게 없군요. 하필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 가족이 당신이라니 이게 다 우리 딸 결혼하지 말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거다 싶군요. 참, 어찌 10년 전 악연을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나?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모 팔아 욕심부린 거 맞아요. 저도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늘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할 기회를 하늘이 준 거죠. 우리 아들이랑 대기 따님이 결혼시켜서 과오를 바로잡으라는 기회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랑 따님이랑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마음 푸시고 지난 일은 용서하세요. 용서라니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 댁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댁처럼 못된 시어머니랑 가족이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이 혼사는 없는 걸로 하죠. 우리 딸은 부모 말 거역할 아이가 아니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댁에 잘난 아들은 다른 여자한테나 팔아보시죠. 여기 와서 아들 장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양손을 모아 싹싹 비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병원이 자기 아들 것이 되는 꿈에 부풀었을 테니 아마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아빠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이는 어쩔 거냐? 아빠 말대로 파혼할 테냐? 아빠는 너 이 결혼 못 시킨다는 것만 알아도. 아빠, 저도 이 결혼 안 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지켜봤는데 그런 고통을 준 사람 집안에 제가 며느리가 되고 싶겠어요? 이미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아빠,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아줌마가 저한테 간호사 며느리 얻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반대하시다가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 듣고 오늘 여기 오신 건데 아무래도 오늘 일 겪고 나니까 저도 확실히 마음을 접게 되네요. 얘 아가, 너까지 이러면 어쩌니? 너 우리 아들 많이 좋아하잖아. 우리 아들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상심을 하겠어. 네 아빠를 설득해야지.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아줌마, 저랑 오빠는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빠 말대로 파혼할 테니 돌아가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 아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일로 아직도 그리 앙심을 품고 있다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돈. 우리 아들이 대개 딸이랑 저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한다, 아가. 응?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 빌기까지 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신기하게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도 차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는 보안 담당 직원을 불러 예비시모를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아빠는 10년 전 억울하게 당한 일을 이제 와서 이렇게 속 시원히 화풀이할 줄 몰랐다며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에게 파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남자친구에게도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마 그 집안은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해온 남자친구와 한 번 만나긴 했습니다. 저도 정리는 해야 했으니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사실 오빠 엄마가 나 따로 찾아와서 말하지 않았어도 간호사라 결혼 반대하실 때부터 파혼은 고민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란 악연까지 있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오빠도 알아서 정리해 주길 바라. 전후 사정을 듣더니 남자친구도 제 사정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장인어른 마음도 이해해. 지난 일이지만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결혼은 우리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 지연아.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는 없겠어? 내가 너랑 결혼하면 너희 집안에서도 분명 좋은 일인 거잖아. 의사 사위 얻는 건데 그 정도는 감사하면 안 될까? 네가 장인어른 설득 좀 해봐. 어? 우리 집은 의사 사위 필요 없어, 오빠. 나는 우리 아빠 고소한 사람 절대 시어머니로 못 모셔. 미안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 어쩐다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니 그것도 뜸해지더라고요. 얼마 후 건너 소식을 듣자니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 때문에 선자리를 엄청나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선을 봐도 저 같은 로또 자리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이후로 남자친구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 포기하면 더는 질척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아닌 걸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 집안과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든 건 아니었으니 파혼이라고 하기도 우습네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 헤어지는 건 흠도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상심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아빠의 일로 큰 화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10년 전 악연을 만난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저에게 남자 만날 때 의사니 돈이니 필요 없으니 꼭 집안 사람들을 보고 인성이 바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딸이 나이도 찼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내년이면 저도 33이 되니까요. 어쨌든 아빠 덕에 가슴 쓸어내리는 파혼을 해서 다행이었고 저는 지금 당장은 남자보다 하는 일에 집중하고 가끔 시간 내서 여행이나 다니며 마음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줌마와 아빠의 악연은 참 신기합니다. 10년 후 이런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돌고 도는 거니 절대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저의 파혼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 없이 동갑내기 남편과 이혼한 33 여자입니다. 저는 실에게 어이없는 횡포 때문에 이혼했어요.
구독자분들이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댁에서는 저에게 시조카를 키워주길 바랬어요. 물론 처음에는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았죠.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가 점점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있으면 이용만 당하겠다는 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남편은 같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내근직 직원입니다. 몰래 연애를 4년이나 하다가 결혼했는데 제가 대학병원 3교대를 해야 하니 병원 근처에서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친정이 지방인 대신 시댁은 가까이 살았고요. 남편에게는 저 결혼할 때부터 자기 누나 얘기를 많이 한 편이에요. 남편은 남매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늘 누나를 마음 아파하고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 집안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도 조금 놀란 건 뭐냐면요. 시누이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2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혼자 키우는 이유가 있었겠거니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며 키웠다고 들었어요. 혼자 키운 이유는 처음 남자랑 결혼도 아니었고 동거하다가 아이 낳고 헤어졌다 들었습니다. 애 낳고 어쩌고 할 때는 정신이 없다가 아이가 조금 크니까 시누이가 그전까지는 집에서 놀다가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대요. 애기한테 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우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네요. 어쨌든 그래서 시누이는 그때부터 쭉 자기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도 일을 해야 할 형편이다 보니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했대요. 시누이가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편은 시누이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 했어요. 남편이 워낙 자기 누나가 각별하다는 건 저에게도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챙겨주는 남동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아빠 다음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였겠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랑 결혼 앞두고 혼자 아이 키우는 누나를 참 많이도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누나에게 미안하다면서 결혼해도 조카를 살뜰히 챙기고 싶다는 말도 저에게 꽤나 자주 했어요. 우리 누나 마음에 너무 걸린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창창한 앞날을 애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해 죽겠어. 근데 형민 씨 누나는 왜 그리 어린 나이에 애를 낳은 거야? 애 아빠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저리 아들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지금이야 어려서 그렇다지만 나중에 사춘기 돼봐라. 엄마가 감당이 되겠어? 애 아빠는 연락 두절된 지 오래야. 누나가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불장난으로 낳아놓은 거지 뭐. 그래도 우리 누나는 자기가 낳아서 책임지잖아. 도망간 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조카니까 내가 잘 챙겨주고 싶어. 그래, 나도 같이 잘 챙겨줄게. 듣고 보니 형민 씨 누나가 참 대단하네. 혼자서라도 자기 아이 책임지려고 하고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다. 그때는 시누이를 만나기 전이라 혼자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아주 착실하게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 누나를 챙겨준다는 그 말이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생각하는 챙김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챙긴다는 건 단순히 자기 조카를 예뻐하고 무슨 날에 챙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결혼 약속하고 인사하러 가서 예비 시가 식구들을 봤는데 뭔가 제 머리로 상상하던 이미지랑 뭔가 다르더라고요.
신우이가 퇴근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신우와 신우 아이를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4살짜리 아이 키우는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이 처음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30대인 걸 감안해도 큰 키와 화려한 외모에 길게 가꾼 화려한 손톱과 진한 화장, 게다가 치렁치렁한 웨이브 머리까지요. 그런데 아이는 내복 차림으로 입혀서 왔더라고요. 가만 보니 아이가 좀 꾀재재해 보였습니다. 가슴 앞서패는 언제 붙었는지 모르는 음료수 자국에 떡진 머리. 아이니까 그렇다 쳐도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아이 손톱은 언제 잘랐는지 모르게 길어 있었고 발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아과 병동에서 오래 근무를 한지라 자연스레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3돌이 안 된 아이치고는 체중도 키도 작아 보였고요. 제 눈길을 의식한 어머니가 민망했는지 신우이를 살짝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얘, 너는 아무리 그래도 애 옷은 좀 제대로 입혀서 왔어야지. 오늘 형민이 결혼할 예비신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애를 왜 이렇게 데려와? 어? 아이고 동현아, 이리 와봐. 할미랑 처방 가서 동현이 옷이나 한번 찾아보자. 어머니는 조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 옷을 입혀서 나오셨어요. 아이 상태가 좀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할까 했지만 결혼 전이니 오지랖 부리기는 뭐해 그냥 넘어갔는데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제가 신우이 아이를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챙길 자리는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저의 직업이 간호사라는 사실을 자기 동생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말이 없이 있다가 나중에 차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묻더라고요. 올케는 간호사 일을 오래 했는가 봐? 네, 그렇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계속 했으니 뭐 꽤나 오래됐다고 봐야겠죠. 처음에 내 동생이 병원 취직했을 때 우리 가족들 병원 뒷배 생겼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는 간호사 올케가 들어와서 더 잘됐다 싶네. 그럼 나중에 혹시 아픈 사람 생기면 올케가 우선적으로 편히 봐주고 그럴 수 있나? 갑작스런 물음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요즘에 어디 가족이라고 병상을 미리 빼고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도 가족 찬스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수님 예약 잡는 거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왜요, 형님? 가족 중에는 아픈 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가족은 진료비도 좀 할인되고 그런가? 아니 사실 내 아들이 병치레를 진짜 자주 하거든. 동네 병원 다니다가 병 키워서 입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이야. 올케가 소아과 병동이라니까 너무 잘됐다 싶네. 왠지 올케 써먹을 일이 많겠어. 저를 써먹겠다는 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뭐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신우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뭐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간호대 나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인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 짝으로 저만한 며느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반대는 당연히 없었고요. 무난히 결혼했고 남들 하는 것 다 비슷하게 해가며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결혼에 간섭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는 쪽이라 결혼 준비하면서도 딱히 트러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하기 전이 아니라 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 집안에서 신우이가 왜 아픈 손가락이자 골칫거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몰랐어요. 시초가 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게 뭔가 싶은 일이 자꾸 생기더군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아침 근무를 마치고 오는데 신우이가
그 아침에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만 신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케, 올케, 나 좀 도와주라. 우리 동현이가 많이 아파, 올케. 나 출근해야 하는데 도저히 병원 갈 시간 없어서 지금 올케네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 네? 동현이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형님? 아이가 아파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하루 쉬고 병원을 데려가면 될 일이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우리 집을 오고 있다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중이기도 했고요. 동윤이가 어제부터 엄청 열이 났어. 감기 같지는 않아서 일단 해열제 먹이고 재웠는데 새벽 내내 애가 잠도 못 자고 앓더라고. 올케가 간호사니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올케 집으로 가려고. 나 출근도 해야 해서 오늘 하루만 올케한테 부탁해도 되지? 형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올케 오늘 야간 근무라 비번이라면서. 신우이는 벌써 남편하고 통화까지 했더라고요. 저 들어오기 전에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있었을 테니 미리 물어본 듯 했습니다. 아, 네. 그건 그런데 설마 동현이를 오늘 하루 종일이요? 저도 근무하고 들어오면 잠을 좀 자야 하는데. 암튼 동현이 아프다니까 제가 상태 좀 볼게요. 데리고 오세요. 네. 역시 간호사 올케가 있으니 좋네. 지금 거의 다 왔어, 올케? 조금 있으니 신우이가 조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를 양말도 안 신기고 내복 차림에 패딩을 입혀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도 젖어 있고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열을 재보니 거의 39도였어요. 해열제를 먹인데도 제가 케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응급실로 가야죠. 여기 올 게 아니라요. 오늘 꼭 출근해야 해요? 회사에는 아이 아프다고 말하고 애부터 챙기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우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회사에서는 자기가 애엄마라는 걸 모른답니다. 올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는 저 결혼 안 한 싱글인 줄 알아. 당연히 애 있는 줄도 모르고. 저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조건이 미혼이었어. 애 때문에 업무에 지장받을 수 있는 유부녀는 안 뽑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나 싱글인 줄 아는 회사에다가 아들 때문에 직장 쉬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 올케, 나 사정 좀 봐줘. 오늘만 우리 동윤이 좀 부탁하자, 응? 아, 참. 일단 알았어요, 형님. 동윤이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근데 형님, A는 엄마를 안 뽑겠다는 회사가 그리 좋은 회사로 보이지는 않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입사 조건을 내건데요. 나는 계약직이잖아. 무조건 의뢰 입장이냐 어쩌겠어. 암튼 내가 정규직 될 때까지는 필사적으로 감춰야 해. 사전에 결제 없이 이런 갑작스런 휴가는 절대 못 낸다니까. 우리 동현이 오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부탁해. 나 이만 회사 늦을 것 같아서 가볼게.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는 회사에 늦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밤새 근무하다 녹초가 된 몸이었지만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조카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옷만 갈아입힌 후 아이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거야 감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 영양 상태와 청결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늘 주시하고 있었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저에게 아이 엄마냐며 묻는데 눈빛이 뭔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엄마는 따로 있고 아이 외숙모라고 했죠. 간호사는 그제야 얼굴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이 많이 밀렸네요.
신생아 때 맞아야 하는 건 거의 맞았는데 2차, 3차 필요한 것들은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 학교 가기 전에 몰아서 맞아야 해요. 아기 감기 떨어지면 병원에 데리고 와서 맞추셔야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체중이 너무 덜 나가요. 아이 영양이 안 좋으면 당연히 잔병 치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신경 쓰라고 아이 엄마에게 전달해 주셔요. 병원 간호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간호사이니 잘 알죠. 다행히 조카는 그날 제가 잘 보살펴서인지 저녁 무렵에는 거의 열도 떨어지고 회복을 했어요. 출근한 남편이 조카 아이를 보고 얼마나 안쓰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안쓰럽지만 시누이는 참 밉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거의 방목하다시피 하니까요. 차라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먹을 거라도 챙겨줄 텐데 굳이 신우가 나가서 애랑 둘이 사는 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 저에게 먼저 득달같이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그리 시간은 잘 맞추는지 꼭 제가 비번인 날만 골라서 아이를 갖다 맡기는데 솔직히 정말 힘들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신우이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내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리 매몰찬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때는 조카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애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아픈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보면서 서서히 아이들을 예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아기도 낳기 싫었지만 일하면서 내 아기도 갖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병동에 있다 보니까 조카 아이 비위도 잘 맞추고 케어를 잘했겠죠. 그러니 조카도 숙모인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신우이는 그걸 핑계로 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어요. 옳게. 우리 동윤이가 내 말은 안 들어도 옳게 말은 듣네? 저번에도 옳게가 야채 잘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했다면서? 아이의 시금치 먹는 거 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원래 동윤이 원래 편식 엄청 심한 애였거든? 옳게가 아무래도 애들 보는 노하우가 있는가 봐?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 그냥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윤이 엄마는 형님이잖아요. 저보다는 형님 말을 따르게 해야죠. 형님도 동윤이한테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확히 구분해서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형님은 애가 때만 쓰면 손에 핸드폰 쥐어주시던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알지. 왜 모르겠어. 근데 애가 울고불고 난리치면 미치겠는데 어쩌라고. 암튼 올케는 나중에 애 낳으면 엄청 잘 키우겠네. 부럽다. 우리 동현이도 올케가 키워주면 진짜 잘 클 것 같은데. 어머, 형님. 농담이라도 동현이 듣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엄마가 그럼 되겠어요? 형님도 엄마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어른 된다고 생각하고 동윤이 사랑으로 키우셔야죠. 신우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면 제가 때때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애를 잘 본다며 축켜 세워주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전부 의도가 있는 말이었어요. 원래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이 병치레를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조카가 워낙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더라고요. 저에게 아이 아플 때마다 당연한 듯 봐달라는 말을 하고 자기 회사 핑계를 대는데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남편과도 종종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봐야지. 형님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종일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퇴근하면 쉬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 쉬는 날 매번 득달같이 자기 애를 맡기는 거야? 내가 거절하기 뭐한데 당신이라도 좀 형님한테 얘기를 해봐. 아이 참 그거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우리 동현이가 좀 순한 애야? 아플 때만 맡기는 건데 뭐 어때? 당신이 간호사니까 우리 누나도 마음이 놓이니까 그렇지. 자주도 아닌데 당신이 좀 봐줘라.
자주가 아니니까 봐주라니. 나는 종일 일하고 와서 쉬는 날 또 당신 조카까지 봐줘야 하는 사람인 거야? 당신 조카니까 당신이 보던가. 금방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맡겨서 저녁 늦게 오는 건데 자기 애 맡겨놓고 안 미안한가? 저번에는 술까지 먹고 와서 애 찾아가더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맨날 조카 봐주는 줄 알겠다. 당신 이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야? 우리 동현이가 아빠도 없이 크는 게 불쌍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잖아. 우리 누나가 애 키우는데 서툴러서 동현이 제대로 케어도 못하는 건 나도 알아. 내가 맨날 애 아니잖아. 우리 동현이 아플 때만 당신이 좀 봐주면 좋겠어. 당신 근무해야 하는 날은 내가 휴가라도 내서 보면 되는 거잖아. 부탁 좀 하자. 남편 부탁에 저는 마지못해 조카 아이가 아플 때, 그것도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 부탁하면 봐주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제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툭 하면 아이를 맡기고 오늘은 어디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니 신경 좀 써달라고 무작정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맙다는 말을 뻔질나게 해요. 올케가 간호사로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아들 봐줄 수 있지? 동훈이가 좀 미열이 있어서 오늘 어린이집 안 보내려고 해. 하루만 부탁하자. 하지만 아이가 그다지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을 재보니 미열 수준도 아니었고요. 형님, 이 정도면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힘들어서요. 오늘은 근무하기 전에 쉬어야 해요. 그러지 말고 좀 봐줘. 동인이 저러다가 갑자기 확 열오르면 어떡해. 나 오늘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늦지 않게 올게. 고마워 매번. 아프지 않을 때는 자기 볼일 보고 놀러 다닌답시고 아이를 아주 밥 먹듯이 맡기더군요.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시어머니와 저에게 돌아가며 애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일이 있어 안 된다 했죠. 형님, 죄송한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요. 그리고 형님, 이건 아니죠. 여행 가는데 애도 못 데려가고 봐줄 사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애 떠넘기면 저는 어쩌라고요. 제 일상 다 포기하고 형님 애만 봐줘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시누이 역시 아주 정색을 하고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리 매정하냐? 올케 나중에 애 낳아봐. 지금은 애가 없으니 내 심정을 모르지.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만한 사람이 왜 안 된다는 말만 하냐고. 우리 동은이도 다른 사람보다 올케를 따르고 좋아하니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다다다 따지고 들더라고요. 결국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 있던 남편과 어머니까지 끼어들어서 저 피곤하지 않게 돌아가며 봐주겠다고 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시누이가 매번 자기도 감당 못하는 자기 새끼 두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 얄밉기만 했습니다. 근 2년 넘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 지금 봄으로 들어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도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드니 들어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참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아이가 왜 안 서냐며 들들 볶으시더니만 나중에는 동은이를 남편 밑으로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냐는 황당한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너희 차라리 동윤이를 니들 호적에 올리고 키우는 건 어떠냐? 우리 동윤이가 너를 잘 따르잖아. 지금이야 어른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교 가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당하면 나는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지 뭐니. 우리 딸도 평생 저리 살 수는 없는데 어찌 한번 생각 좀 해볼래? 네? 어머니도 참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어찌하세요. 제 가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내가 낳은 내 자식 키워야죠 어머니. 아유 알았다. 그냥 해본 말이야.
암튼 생각은 해봐. 요즘에는 조카도 양자로 많이들 들이더라. 아들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니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 더럽고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시누이가 무턱대고 저에게 아이 맡기는 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놀러 다니면서 아이를 저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아주 당연한 듯 봐달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다 하다 너무한다 싶어 제가 처음 시누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시누이가 회사 워크숍에 가야 하니 아이를 무려 3일간이나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회사에서 워크숍을 주말을 껴서 가나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 알지만 워크숍을 주말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워크숍 간다고 개인의 주말을 뺏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회사가 직원들 휴일도 함부로 생각하나 싶었고 여건이 안 되는데 아이 떼어놓고 꼭 회사 워크숍을 가야 한다는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주말에 근무가 있어요. 3일 내내는 못 보니까 어머니께 부탁드려봐요. 하루 정도는 봐드릴게요. 올케, 올케는 이래도 오빠는 주말에 쉬잖아. 그럼 오빠들아 잠깐 보게 하고 올케가 퇴근해서 챙겨주면 되지. 엄마는 주말에도 일하신대서 안 된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나 워크숍에 애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 정규직 되려면 꼭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야. 이번에는 올케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이번만 진짜 부탁할게, 올케. 난감했지만 사정사정하는 시누이에게 다음부터는 대책 없이 애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형님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은이 아프다고 할 때 군소리 안 하고 봐준 거고요. 근데 형님, 알다시피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쉬는 날은 좀 쉬어야 하는데 매번 애를 봐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앞으로는 피치 못할 일 아니면 저한테 동인이 봐달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옳게. 나도 알아.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저는 중요한 워크숍이라는 신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돌아오는 날 제가 신우이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연찮게 신우이 SNS를 봤다가 참 못 볼 꼴을 봤네요. 신우이는 워크숍을 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인지는 모르지만 관광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워크숍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어요. 뭐 딱 보니 남자랑 놀러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애를 맡긴 거구나 싶었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아이 찾으러 온 신우이에게 저도 한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회사 워크숍 아니라 웬 남자랑 여행을 가셨던데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제가 뭐 형님 남자 만나는 거 못마땅해 할 사람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맡기는데 솔직하게 얘기는 하셨어야죠.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만 아예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옳게. 내가 얼마나 미안하면 거짓말을 했겠어. 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이고 지금 사내 연애 하고 있어. 아마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동은이를 내가 데리고 여행 갈 수는 없잖아. 분명 축하할 일인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겠구나 싶었죠. 형님, 결혼하면 잘된 일인데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근데 결혼하겠다는 그분은 혹시 형님이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순간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우이 보면서 아, 애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야지.
아직은 나 싱글인 줄 알아. 뭐 기회가 되어야 얘기를 할 텐데 고민 중이긴 해. 시간이 흐르면 더 말하기 힘든 법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형님을 아끼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라면 애가 있다고 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게 싫다면 인연이 아닌 거고요. 누가 그걸 몰라? 근데 그 남자가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꿀리는데 애까지 있어봐라. 결혼이 되겠어? 어머, 형님. 그렇다고 자식 있는 걸 숨겨요? 그건 사기 결혼이죠. 결혼 상대 만난 건 축하할 일이지만 동인이 문제는 엄마로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리 말하면서도 기분이 참 떨떠름했습니다. 어찌 얼굴 하나는 반반해서 남자를 꼬시긴 했나 본데 저는 조카 아이를 생각하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기 재혼해서 남자랑 살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자식이 있다는 걸 감추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후로 신우이는 그 남자와 정말 재혼 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댁에 인사까지 하러 왔는데 그날 저는 부르지도 않고 남편만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했냐고요? 시어머니가 동윤이를 봐달라기에 집에서 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온 식구가 고의로 조카의 존재를 애써 감추려는 듯 했고요. 그날 남편과도 심하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애 봐주는 존재로 들어왔느냐고 따졌죠. 그리고 왜 신우이 예비 남편에게 아이의 존재를 감추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우리 누나 이번 혼사 꼭 성사해야 해. 동현이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 떨어져 살더라도 어쩔 수 없어. 누나가 애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애를 데리고 살든 말든 어쨌든 당신 누나가 애 있다는 건 알아야지. 그건 둘이 결정할 문제지.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애 존재를 감출 일은 아니야. 오늘 당신은 우리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적당히 둘러댔어. 당분간 우리 누나 결혼할 때까지는 당신이 동현이 엄마인 척 해줄 수 없을까? 아주 이 집안 식구들이 신우이 시집 보내겠다고 단체로 미친 듯 했습니다.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당신 가족들이 단체로 하는 사기극에 가담할 생각 없어. 엄마 좋아하네. 내 핏줄 섞인 친조카도 아니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남남인 남의 조카인데 뭐가 어째?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우리 이혼이야.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은 약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비롯한 신우이의 진짜 꿍꿍이가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모처럼 쉬는 비번 날에 시어머니가 굳이 우리 집에 할 말이 있다며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는 얼굴을 보지도 못한 신우이 예비 남편과 나를 잡았다는 말을 하시며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딸 결혼 말이야. 지금 나이에 기회 놓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없을 듯해. 듣자니까 네가 우리 동윤이 엄마 노릇 해달라는 건 싫다고 했다며? 예, 그러지 말어. 가족끼리 매정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어.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만 우리 동윤이 니들이 당분간만 좀 키워주면 안 되겠니? 일단 우리 딸 결혼부터 시키고 봐야지. 애 때문에 또 혼삿길 막히면 우리 딸은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줘. 너희는 애도 없잖아. 동윤이 하나 키우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예전에 동윤이를 양자로 키우라는 말이 스치듯 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최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형님 결혼할 사람한테 아이 있다는 걸 왜 숨겨요? 도대체 형님이나 어머니는 동윤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키워달라 할 수 있는 존재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내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 놈은
옆에서 황당하게 자기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우리가 키우자. 우리 누나 결혼할 때까지만 보자는 거야. 그때 가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왜? 아예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고 하지 그래? 지금도 말 못하는데 그때 가서 말하겠니? 당신이랑 어머니는 동윤이를 아예 우리가 맡아서 키우길 바라는 거잖아. 형님한테는 없었던 자식으로 하려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전에 말한 거 기억나지?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면 내가 뭐 한다고 했는지 잘 기억해라. 저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남편이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문자에서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대화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문자를 통해 조카를 아예 우리에게 떠넘길 작정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도 조카 키우는 거 고집 피우면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요, 밉상인 인간은 왜 그리 밉상짓만 하는 걸까요? 신우는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아이를 또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올케, 나 지금 회사 늦었어. 올케 오늘 비번인 거 다 알아? 동현이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줘. 내가 오늘은 진짜 퇴근하자마자 데리러 올게. 형님, 안 돼요. 저도 오늘 약속 있다니까요. 동현이 오늘은 그냥 어린이집 보내세요. 하지만 신우이는 다짜고짜 아이를 집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 거기다 대고 성질을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놈의 집안,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겠구나 싶어 저는 그날 끝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아이를 데리고 신우이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신우이가 근무하는 부서로 올라갔어요. 회사가 작아서 저를 볼일 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지 제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대여섯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우가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야 한 번에 저에게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김영민 씨 일하는 사무실 맞죠? 아, 저기 있네. 형님, 저 왔어요. 신우이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어머, 올케, 여기 왜 왔어? 동윤이는 왜 데려온 거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제가 왜 나갑니까? 기왕 왔으니 할 말은 하고 가야죠. 형님, 제가 약속 있다는데 대체 아프지도 않은 아이는 왜 저한테 맡기고 도망치듯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동윤이 지금 멀쩡해요. 앞으로 저한테 애 아프다는 핑계로 무작정 맡기지 못하실 거예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서요. 뭐 옳게? 그만. 제발 그 입 다물고 그만 말해. 이혼이고 뭐가 맘대로 해. 우리 일단 애 데리고 나가자. 어? 그때 사무실 왼편에서 웬 남자가 얼굴이 노래져서는 다가오는 겁니다. 한눈에 저희가 신우이 재혼 상대겠구나 싶었죠. 저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이 애가 지금 누구 애라고요? 보아하니 영민이 가족 같은데 아이를 여기 왜 데려오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쪽이 우리 형님이랑 결혼할 사람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요. 혹시 누구신지. 아, 아마 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인사 온 날 저는 우리 신우이 아이인 애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확실히 아셔야겠네요. 애기 우리 신우이 아들이에요. 형님이 애 있다는 거 말 안 했죠? 나는 누누이 말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참 유감이네요. 날까지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애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영민이 아들이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아이 대기 결혼 약속한 여자 아들이 맞습니다. 남자는 곧이어 사색이 된 신우이를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영민 씨 말해봐.
지금 이게 어찌 돌아가는 거지? 얘가 정말 영민 씨 아들이야? 그럼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이혼이라도 한 거였어? 근데 왜 초혼이라고 거짓말했어? 아들이 있다니. 너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결혼한 적은 없어요. 정말이야. 기회되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뿐이지 속인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할게요. 일단 보는 날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해요. 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설명을 하면 진작 했었어야죠. 제가 말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이 아이, 우리 형님이 미혼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리고 참 안 된 말이지만 아마 그쪽한테는 아이의 존재를 속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이 아이를 나랑 우리 남편더러 키워달라고 했으니까요. 아이 엄마 아닌 척 신분 세탁하고 그쪽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게 팩트네요. 저는 애 없다는 이유로 남편 조카를 떠맡을 뻔했고요. 제가 충고하는데 아직 결혼 전이니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결정 잘하세요. 저도 이 사기꾼 집구석이랑 오늘 이후 안녕이거든요. 그럼 이만.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는지 졸도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참나, 어찌 저런 쇼를 다 하는지.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내질러 버리고 그대로 조카 아이를 놔두고 왔습니다. 데려올까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있으면 둘이 험악한 말은 오고 가지 않게 끝내겠다 싶어서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전화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전부 남편놈 전화였는데 받았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누나 혼사를 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 누나는 혼사를 망쳤지만 나랑 당신은 당신 누나 덕분에 결혼을 망쳤어.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겠어. 평생 누나 챙기면서 조카 호적에 올려서 아들 삼아 잘 키워라.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곱게 도장 찍어서 보내.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해라.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꼬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결국은 짐 싸서 제가 친정으로 나와버렸고 몇 달간의 별거 끝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물론 신우이는 파혼했다고 들었어요. 아이 없이 끝내서 그나마 다행이라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그 집 식구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저를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결혼시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신우이나 시모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건 남편이 저를 귀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해야만 하는 여자가 필요한 듯 보이고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시댁의 소모품이 아닌데 그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할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제대로 정신 박힌 시댁이라면 절대 저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네요. 구독자분들은 살면서 외숙모가 시조카 봐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룬 거고 내 가정 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첩첩산중인데 교통정리할 남편이 오히려 신우와 시모를 거들다뇨.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억지 부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기심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앞으로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이혼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구독자분들도 제 결정에 응원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